평일 오후 6시 을지로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뉴스 공감 김혜영 기자입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3대 종단 특별대담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3대 종단 성직자와 함께하는 특별대담. 오늘은 광주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대담은 사전 녹화로 진행됩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PBC빵 애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땅, 이곳 광주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광주 금남로를 지났습니다. 43년 전 학생과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던 곳이죠. 해마다 5월이 되면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이곳을 찾는데요. 2014년 어느 날 금남로엔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그리고 9년이 지난 올해엔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 긴 세월 가족 잃은 아픔 어찌 견디셨습니까? 이제라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기억하겠습니다. 그 마음 이제야 알게 돼 미안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일동. 광주 금남로는 정치인들이 찾지 않은 그 숱한 날 대부분을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그리고 기댈 곳 없는 이들이 찾아와 그 찢긴 마음을 조용히 위로받고 가는 장소가 됐습니다. 엄혹한 시대, 피로 물든 이 거친 땅 위에 자신의 목숨을 꺾어서 5월의 꽃을 피웠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 남동성당은 5.18 기념성당으로도 불립니다. 이곳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듣는 3대 종단 성직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 분씩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이신 장원건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향과 또 예향 그리고 이제 의향 이런 그 역사적인 이런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장원곤입니다. 이어서 광주불교연합회 회장이신 도성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를 들어오게 되면 극락교라고 하는 이제 다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이제 사실은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를 이제 극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참 극락이라는 도시에서 그야말로 이제 5.18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나라의 민주화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뜻깊지 않느냐. 왜? 그동안 이제 독재주의로 팽배했던 그런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극락 세계로 만든 것이 곧 민주주의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하남동 본당 주임이신 조영대 신부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영대 신부입니다. 우리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종교인들이 이런 만남의 기회를 종종 가져서 정말 우리 사회에 좋은 그런 길잡이 역할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의 만남도 또 그런 시간일 것 같아서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3대 종단 성직자들이 함께할 일이 흔한 일은 아니시죠? 예전에는 가졌는데 저도 한동안 그런 만남을 못 가졌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만남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루고 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에다가 해줘야 할 이야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자주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남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현장에서 우리 이제 신부님은 전두환 재판 때 또 법정에서도 뵙고 네. 또 스님이나 또 교무님은 온불교 교무님은 이제 요즘 그 기후 환경 또 후쿠시마 핵 폐기수 네. 이런 문제로 현장에서는 또 뭐 이렇게 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뵙죠. 좀 공식적인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어. 우리 종단의 어떤 그 목소리를 좀 활발하게 내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광주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화 운동의 꽃을 피운 이 상징적인 장소로 크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세 분에게 광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부님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우리 광주는 정의와 민주의 셈이요, 횃불이요, 밑거름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광주가 정말로 어쩌다 보니까 5.18이 아니라 그 5.18로 드러났던 광주의 그 의향으로서의 그 광주가 오래도록 정말 민주화 정의를 위해서 그 싸워왔던 그 마음들이 5.18로 꽃을 피웠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민주의 성지로서의 광주를 아프지만 그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는 광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이십니까?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광주 하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화 성지로서 그야말로 이제 세계의 경종을 울렸던 그런 도시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는요? 강주 정신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고유 명사보다는 보통 명사가 돼서 강주의 정신은 우리가 총하고 헌혈하고 김밥하고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저항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저항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막 피가 부족할 때 많은 시민들이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 이 생명 그리고 이제 그때 10일간의 항쟁 기간 동안에 뭐 은행이 털렸다든지 뭐 이렇게 상점에 물건이 뭐 도난을 했다든지 그런 어떤 것이 없었어요. 평화의 5.18 정신. 때 얘기하시는 거죠? 살롬의 정신이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살롬, 평화의 정신이고 그리고 이제 나눔의 정신입니다. 강주 하면 김밥, 주먹밥. 그래서 주먹밥을 통해서 나누는 것. 이런 정신이 강주 정신이기 때문에 이 강주 정신이 좀 이제 보편화되어서 강주만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세계의 모든 인류가 정말 나누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평화를 존중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 네, 정말 온몸으로 겪으신 5.18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신부님 5월의 사제로 불리는 고 조비오 몬시뇰 조카이시잖아요. 조비오 몬시뇰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자주 부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까 궁금합니다.
자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광주 시민 그런 사회 여러 단체들의 모여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실 때에 당연히 이제 중심적으로 이 제창하셨고 그럴 때 손 동작과 함께 그렇게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같이 힘있게 부르시던 그런 모습이 지금 내류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참 곡절이 많은 노래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이제 추모 행사 식순에서 제창을 금지했고 2011년에는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다시 공식 식순에 들어갔는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5월에 광주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를 거냐 말 거냐 계속 말들이 나왔었거든요.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 대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두가 되는 걸까? 한번 답변을 주신다면요.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 1982년 그 2월에 그 도청에서 마지막 그 대변인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윤상원 열사가 있습니다. 예. 그 윤상원 열사하고 그 후배인 박기순 열사가 그 들불 야학을 했어요. 그 들불 야학을 하면서 그 이제 노동운동도 하시고 이러는 사이에 이제 박기순 열사가 그 1979년에 연탄가스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80년 5.18 때에 윤상원 열사가 대변인을 하면서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분에 대해서 그 선후배 관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 현장에서 함께 했던 그런 분이어서 이 영혼 결혼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뜻 있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문명란 시인이 주례를 하면서 영혼 결혼식을 1982년 2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후에 4월 달에 영혼 결혼식을 했는데 이분들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추모할 수 있는 곡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예. 그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그 지만원 씨를 비롯해서 5.18에 대한 그 폄훼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그 세력들이 강주의 5월 항쟁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행한 폭동이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임은 우리의 임이 아니라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북한에 그 있는 그 인물들을 지칭하는 이야기한 거 아니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기도 하고 그 하나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하나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노래 탄생에 얽힌 일화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스님 그러면 이 노래 민주화 운동의 의식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아, 그렇겠죠. 네, 당연히 또 그렇겠죠. 이 희생자들 넋을 기리는 추모도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뭐 각 종단에서도 추모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천도제, 또 이제 추모음악회, 추모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5.18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아무래도 그런 행사가 더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손자 전우원 군이 올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두환 씨의 사과 없는 사망, 그리고 손자 전우원 군의 사죄의 눈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신부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전두환 씨는 어차피 그 인격으로 사과를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죠. 광주가 그토록 원했지만 전두환은 그의 조교 мон시노님한테 파렴치라고 그랬지만 본인이 파렴치연이어서 그래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인격 자체가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하기를 바랬다 했지만 사실은 그는 사과를 해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그는 사과하지 않고 그렇게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이제 사죄를 해 왔는데, 그래요. 정말로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리고 또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무르익지 않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고 아직 광주를 더 많이 배워야 하고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나름대로의 양심 고백을 했고 또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사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 들기도 했고 충분히 그 진정성을 지켜주지를 못한 채 지금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진정성은 사자 닭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조배모 신녀님의 사자 명예에 그 훼손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조배모 신녀님 묘소에도 찾아갔어야 되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진정성을 숙성시켜 가야 될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정말 그 사죄가 그들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과연 저 가족들이 그동안 보여온 그런 행태로 놓고 본다면 과연 얼마나 그들로부터의 사죄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면에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마음을 없지 않아 듭니다. 네. 아무쪼록 사죄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주가 정말 그 사죄를 받아내기 위한 혹은 낼 만한 그런 준비를 우리도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네. 하는 면에서는 이 작금의 좀 아쉬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무르익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또 기회가 되면 전우원 군을 만날 의향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스님은 전두환 씨의 사망 그리고 전우원 군의 눈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주 5.18을 있게끔 한 장본인이 사실 전두환 씨인데 우리가 사실상 사죄를 요구했을 때 사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측면으로 봤을 때 절대 사과를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사과를 하지 않고 떠났지만 사과를 하게 되면은 그 정부가 5.18을 익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사과를 할 수 없다 이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부터 좀 판단을 했었고요. 예. 또 이제 뭐 우리 전우승 씨가 이제 원 씨가 사죄를 했다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진정성은 조금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금방 우리 신부님처럼 아직은 또 제3자로서 하는 사과는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셨던 거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 마지막 그 재판 때 이제 그분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라도 사죄를 하면 광주 시민들은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촉구를 하셨던 거군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법정에서 5월 어머니들이 소복 입고 많이 오셔요. 네. 그러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네, 한마디도 사죄를 하지 않고 이제 사라졌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우원 씨도 이제 다 우리 스님이나 신부님 말씀처럼 진정성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분을
그분의 그 순수함도 있고 또 그분의 그 참여하고 또 그 비석을 손수건으로 닦는 거 예. 그리고 저도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또 이렇게 신앙도 있으니까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이진 않아요. 뭐 이렇게 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좀 진정성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5월 단체나 또 일부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 의원이라고 하는 그 문을 이용해 먹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아뵙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우리 조비오 신부님 묘라든지 또 찾아가서 직접 정말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그 집안의 손자로서 네.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계속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할 때 다른 이 전두환 세력들 그 세력들도 손자가 다 있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예. 그거를 보고 그 손자들이나 가족들도 우리도 마지막에 강주에 가서 사과하고 사죄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5.18 관련 얘기 쭉 나눠보고 있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광주 금남로를 찾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유족들 그리고 또 12.6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그렇습니다.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5.18 유족들의 모습이 좀 오버랩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유족이 유족을 위로하는 모습 세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뭐 우리 정부가 이뤄낸 사실 일인데 이제 유족들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이제. 네. 안타깝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은 참 종교 단체로서도 또 이제 위로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는 또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분명한 진상 규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 그 KCRP 단체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들과 또 이태원 그 유가족들이 광주를 찾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동병상련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불의한 그 정권에 의한 희생자들이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이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 아픔을 품어주고 위로해줌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아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주의 유가족들과 또 그 희생당하신 유가족들이 함께 만난 것은 사실은 그 만남과 연대와 그 눈물로 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잊지 말아달라. 우리는 불효한 정권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런 희생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런 희생을 밑거름으로 해서 혹은 제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 좀 모아달라. 네. 그런 정말 강력한 저는 호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양복 재킷에 배지 2개 달고 계신데 하나는 세월호 참사 충원의 예. 배지고 하나는 12.6 참사 충원의 예. 배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그 이후부터 지금 9년 동안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이제 내일 모레 12구가 1년이 돼 갑니다. 일주기가 곧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돼 가지요. 그런데 아무 거기에 대한 책임자도 없고 오히려 그냥 지우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주의 시민사회 단체와 또 세월호 유가족분 이태원 유가족분들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강주 시내를 지금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릴레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까지 19번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0시에도 걷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상 규명을 네. 왜 일어났고 왜 이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죽었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함께 아픔과 이런 슬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일들이지만 다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5.18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봤으면 하는데요. 매년 5월이 되면 여야 정치인들이 출석 경쟁하듯이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쇼죠. 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내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용 그냥 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니까 묘소를 방문했다, 5.18 그 묘원을 방문했다 하는 것도 그 대거 이런 방문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위한 쇼지 그게 진정성이 전혀 없었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의 5.18의 그 아픔이나 그 정신을 지금 윤석열 씨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현 정부의 그 정부 요직에다가 5.18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망언자들을 등용들 하고서 지금 광주에 대해서 이렇게 또다시 그 망언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그런 뭐는 철학이나 신념, 5.18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또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전두환의 그 카르텔 안에 윤석열이 있다. 그러므로 기득권 그 수구 세력들의 비호하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전두환의 그 수구 보수 세력들도 자기 지지 기반으로 모아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도 안 하고 있고 5.18 관련하여서도 전혀 그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르텔 개념으로 보고 계신 거. 스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여당 의원들과 대거 광주 찾았던 것, 하지만 대선 공약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요. 제가 그날 이제 참 광주에 와서 처음 그날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들이 보면은 저도 이제 금방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가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이제 끝나고 우리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이제 우리 또 목사님하고 몇 분 신부님하고 점심인가요? 점심 저녁인가 같이 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너무한다. 이런 그냥 자기들이 그냥 보여주기 시작인 행사도 이건 행사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깝게 그런 행사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만 치르고 이제 가는 격이 돼서 이런 정부가 과연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쇼에 저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아, 그래서 안 가셨어요? 진짜 초청장이 있었지만 아예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초청장이 와서 저는 이제 KCRP 이제 대표로 초청장이 왔길래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야말로 괜히 왔나
그러나 이제 5.18 영령 추모로 이제 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전혀 자기네들이 5.18 추모라고 하는 장소로 온지 놀러 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그 개념을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처음 할 때하고 두 번 다 왔어요. 네. 그래서 두 번 다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그 뭐 대선 공약에 의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그 윤석열의 어떤 민낯이 계속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늘 5월을 팔아먹고 또 5월 영령들 앞에서 떳떳하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정신이나 그 5월의 철학을 몸소 정치에 담아서 정치 발전을 한다든지 예. 이런 어떤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사에 그 반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생각하면 그 대통령이라고 이제 우리 신부님이나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이 최고의 어떤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태도 물론 문제이고 거기에 영합을 하는 우리 5월 단체들 이 우리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윤석열이 오지 말아라, 이 참배하지 말아라, 왜 참배할 자격이 없다, 네.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반대했어요. 반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때 아닌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5.18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이곳 남동성당은 정말 광주 민주화운동의 숨결이 진하게 배어 있는 곳인데요. 김정아 기자가 준비한 영상과 함께 2부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영의 뉴스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